저는 퇴근하고 집 오자마자 소파에 그대로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 뭐 이런 거 보고 밥 먹고 씻고 그러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사실 이게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오면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마음 편하게 쉬면서 제가 회복이 되면 되는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불안해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뭘 할 수 있는 의지는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도 루틴을 만들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논문이라든지 책,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영상도 봤으니까 영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공통점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이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든지 이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비틀어서 해결책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략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퇴근하고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이거 왜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는 뇌의 에너지와 의지력 자원의 고갈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에고 디플리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자아 고갈 이론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도 근육처럼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두뇌 중에 요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있잖아요. 전두엽은 하루 종일 여러 결정을 내리고 충동을 억누르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높았던 에너지가 업무, 그리고 충동 억제, 뭐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점차 소모가 되겠죠. 그럼 퇴근 무렵쯤 되면 에너지가 바닥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아고갈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가 바닥나면 이제 피로하거나 뭐 귀찮거나 힘든 일은 피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즉각 보상이 오는 쉬운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정신을 막 집중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이 뇌가 더 이상 복잡한 공부라든지 힘든 운동보다는 유튜브 시청이나 쇼핑같이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말을 좀 더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해요. 이것과 우리가 잘 아는 그 도파민이 균형을 이루면서 의지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실험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한 사람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의지력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둘째는 습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기계발을 위해서 내가 결심했고 또 계획했던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 자체가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뇌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크겠죠. 하지만 이미 몸에 밴 자동화된 습관이라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을 거예요. 반복된 행동은 점차 뇌에서 습관 회로가 관여가 되면서 자동화되고 그때부터는 전두엽이 뭐 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실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 가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퇴근하면 무조건 그냥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오늘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갈 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안 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는 보상 심리입니다. 회사원들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하루 중에 겨우 찾아온 소중한 자유시간이잖아요. 낮에는 회사에서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늦은 밤에 저녁 먹고 조금 씻고 뭐 이런 시간 빼면은 고작해야 2-3시간? 그 정도가 진짜 자유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잠도 안 자고 스마트폰이나 TV 이렇게 보면서 힘들었던 나의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세 가지 모두 정리를 하면요. 퇴근 후에 루틴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하루 동안 지친 상태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그 세이브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즉각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 익숙한 습관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지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 뇌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와 메커니즘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역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퇴근 후의 루틴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퇴근 후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우리의 그냥 의지력을 탓할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똑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게 계획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5페이지만 읽겠다거나 내가 몸을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창한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헬스장에 출근 도장 찍고 5분만 트레드밀 타고 오기,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뇌는 에너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쉬운 것을 선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가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뇌의 저항을 줄이고 이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작은 목표들로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줄여준 대신에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뇌가 판단하는 에너지를 그냥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에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실행하고 이걸 패턴으로 인식시키면서 습관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을 한다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의 순서를 고정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 거죠. 행동의 순서를 고정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무지성으로 실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반복되면 뇌가 해당 순서를 점차 기억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다음 행동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루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겠죠. 세 번째 전략은 그 이름도 유명한 템테이션 번들링입니다. 자, 즐거운 보상 그리고 필요한 활동을 묶어서 이제 실행하는 전략인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소개된 방법이죠. 예를 들면 평소 즐기는 드라마나 유튜브 이런 거는 오직 러닝머신 위에서만 보겠다 라거나, 만약에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면서만 마실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든지요. 이 템테이션 번들링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이 미국의 행동과학자이자 와튼 스쿨의 교수인 캐서린 밀크먼 교수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재미있는 오디오북을 헬스장에서만 듣게 했더니 헬스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무려 5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보상이 너무 익숙해지면 효과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끔 보상을 바꾸거나 새로운 재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셨어요. 네 번째는 세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작은 보상과 피드백을 주는 방법입니다. 행동의 지속은 보상에 의해서 강화되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이 퇴근 후의 루틴을 지켰다면 작은 보상을 즉각적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해냈다, 이런 시각적 기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도파민을 만들어주면서 습관을 강화하는데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주간 단위로 스스로를 위한 이 셀프 선물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퇴근 후에 루틴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논문이라든지 책, 영상, 뭐 블로그 글 이런 데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다 다른 용어나 예시, 뭐 디테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종합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의 핵심은요, 우리의 뇌를 속여서라도 일단 작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무지성의 행동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즐거움과 보상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계획만 짜고 만약에 행동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요. 영상 보자마자 미루지 말고 한번 이것부터 해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머릿속으로 내가 세웠던 계획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뇌를 속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퇴근 후에 보통 제가 운영하는 가게 매출을 정리하고 새로운 매장을 찾거나 하거든요. 제가 부업하고 있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퇴근 후에 루틴이 참 어려운 그런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토대로 저한테 적용을 해보고 또 많은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장인에게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안 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게 기술을 익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근 후에 루틴을 통해 만들어서 단순히 부업을 해서 돈을 번다 아니면 단순히 퇴근 후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1차원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부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이 밑거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이어져서 결국엔 나의 미래를 이루어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퇴근 후의 루틴은 직장인에게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본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작게 쪼개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액션 아이템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휴식의 중요성을 관가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길게 바라보시고 큰 목표로 가는 그 방향만 잘 설정해서 잃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잘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생각나면 공부하고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이라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